용수철 진저와 역학적 에너지, 실험. 실험 목적. 추의 무게를 이용하여 용수철의 탄성 계수를 측정하고 용수철 진자의 진동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 과정을 알아본다. 실험 준비물. 스탠드, 틀램프, 추, 초시계, 자, 용수철,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실험 방법. 실험 1. 용수철의 탄성 계수 측정. 1번. 스탠드에 용수철을 장치하고 자를 이용하여 용수철의 처음 길이를 측정한다. 2번. 용수철에 50g, 100g, 150g, 200g, 250g의 추를 매달아 가만히 놓았을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용수철의 탄성 계수를 구한다. 실험 2. 역학적 에너지 보존. 1번. 용수철에 50g의 추를 달고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잡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놓아 추가 낙하한 최대 거리를 측정한다. 2번. 위의 과정을 추의 질량을 100g, 150g, 200g, 250g으로 바꿔서 실시한다.
실험 3. 용수철의 진동주기 측정. 1번. 용수철에 50g의 추를 달고 일정한 진폭만큼 손으로 잡아 당겼다가 놓아 10회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2번. 위의 과정을 추의 질량을 100g, 150g, 200g, 250g으로 바꿔서 실시한다. 실험 결과 실험 1. 용수철의 탄성 계수입니다. 추의 질량에 따라 늘어난 길이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늘어난 길이는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빼서 구하면 되겠죠. 용수철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형점에서 성립하는 식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평형점에서 우리는 탄성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kx0는 mg입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는 K가 x0분의 mg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에서 측정한 값은 추의 질량이 m이고 늘어난 길이가 x0입니다. 그리고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할 때 이 식에서 모르는 것은 g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g는 중력 가속도이므로 우리가 9.8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위는 m/s 제곱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용수철 상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효 숫자 계산에 유의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 8.7이 됩니다. 단위는 N/m입니다. 실험 2.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번에는 추의 질량에 따라 최대로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용수철이 아래로 늘어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고 추가 내려오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x는 모두 최대로 늘어난 길이를 의미합니다. 추의 질량은 m이고 최대로 늘어난 길이가 x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에서 모르는 것은 k와 g입니다. k는 앞서 구한 8.7N/m를 사용하면 되고 g는 9.8m/s 제곱을 사용하면 됩니다. 최대로 늘어난 길이를 다음과 같이 구했고 이것을 이용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mgx를 활용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다른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실험 3. 용수철의 진동주기 측정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10회 왕복 시간을 측정한 뒤 이것을 10으로 나누어 1회 왕복 시간인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용수철이 공기 저항에 의해 처음 상태와 달라지므로
10회에서 20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측정할수록 오차를 줄이기 좋습니다. 선생님은 3회를 측정하여 평균을 냈습니다. 이것을 10으로 나눈 것이 곧 주기가 됩니다. 추의 질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기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용수철의 진동주기 T는 앞서 오메가분의 2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이기 때문에 진동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용수철에 매단 추는 총 몇 개였죠? 처음에 50g을 기준으로 할 때 선생님이 과압축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철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즉 M1이라는 용수철을 하나 달고 그 밑에 M2라는 용수철을 달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밑에 단 이 용수철의 질량만을 여기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구할 때는 여기 M에 M1 더하기 M2, 즉 매달려 있는 추의 질량을 다 더해 주어야 합니다. 3개가 매달려 있으면 3개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문제풀이. 1번. 다음은 용수철에 추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1. 가에 들어갈 값은 얼마인가? 우선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는 표를 봐야 됩니다. 이게 용수철의 길이인지 아니면 늘어난 길이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지금은 용수철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평형점에서 중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kx는 mg라는 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질량 m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길이가 비례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10g일 때 24, 20g일 때 26, 40g일 때 30cm이기 때문에 답은 28cm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선 10g인 추, 원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10g인 추가 원래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원래 처음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20g 추를 매단 것은 이것에 비해 플러스 10g을 더 매달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길이, 처음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는 2cm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10g 매달려 있을 때 40g인 추를 매단다면 이것은 플러스 30g 추를 하나 더 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늘어난 길이는 24, 30이니까 6cm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플러스 20g이 되면, 즉 30g 추가 매달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늘어난 길이가 비례하니까, 질량이 비례하니까 여기는 당연히 4cm가 되겠죠. 그래서 24에다가 4cm를 더하면 마찬가지로 28cm가 답이 됩니다. 1-2. 추를 매달지 않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는 얼마인가? 이것은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 즉 x0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형점에서 kx는 mg라는 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용수철 상수 k는 x분의 mg입니다. 이때 x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 x0를 빼서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10g일 때와 20g일 때 이 k라는 것을 활용하여, k가 같다는 것을 활용하여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늘어난 길이는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빼고 여기에는 10, g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g는 g이 아니라 중력 가속도 g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6-x0는 20g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워지는 것이 있죠. 우선 g가 날아가고 0을 지워주면 우리는 26-x0가 48-2x0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x0는 22가 됩니다. 따라서 용수철의 길이, 처음 길이는 22cm라고 쓸 수 있습니다. 1-3. 이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20g의 추를 매달고 잡고 있던 손을 갑자기 치우면 이 추는 진동한다. 진동하는 추의 진폭은 얼마인가? 우리가 앞에서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에, 즉 처음의 길이는 22cm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22cm였다가 20g의 추를 매달면 아래로 4cm만큼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길이에서 아래로 이만큼이 늘어나면 다시 평형점으로 돌아갔다가 위로 4cm만큼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진동하는 추의 진폭은 총 4cm의 2배인 8cm가 되는 것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이 일정한 상수와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V는 dx dt 그리고 A는 dv dt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 식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k 2x 더하기 x에 대한 미분인데 v가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상수 취급하면 안 되고 먼저 미분하고 뒤에 얘의 미분을 붙이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수 c는 x에 대해 미분하면 0이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면 kx 플러스 mv dv dx는 0이 되는데 여기서 트릭을 하나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여기에 dv dx는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없으므로 선생님이 dx dt 그리고 dt dx 즉 dx분의 dt 이렇게 곱해주면 원래 지워지는 것처럼 1이 되는 것이니까 곱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x를 지우고 다시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dv dt 이것은 위에서 어떤 것과 같았나요? dv dt는 a였습니다. a. 그리고 dx분의 dt는 v의 역수와 같습니다. 얘는 dt분의 dx이고 얘는 dx분의 dt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v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v와 이 v는 서로 지워지게 되겠죠. 그럼 남는 거는 ma밖에 없습니다. 식을 이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0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v 지워지고 정리하면 kx 더하기 ma는 0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쓰면 ma는 마이너스 kx가 됩니다. 마이너스 kx는 후계 법칙이죠. 후계 법칙에 의해 물체는 용수철의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F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얻은 것입니다.